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202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도 다시 700포인트를 탈환했는데요. 추세적으로 이런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오늘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 전망해보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츠 종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김지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다행히 하루 만에 국내 증시가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2020선, 코스닥도 700포인트에 안착을 했는데요. 최근에 많이 올라온 만큼 그에 따라서 또 단기 급등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거의 2달 넘게 계속해서 연속으로 순매수를 해주면서 지수가 2020선까지 왔는데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것은 이 실적에 비해서 지수가 과도하게 올랐을 때 이럴 때 나오는 것이 밸류에이션 부담이거든요. 지금 이 지수의 상승의 근거는 실적의 개선입니다. 이번에 포스코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 대비 그 영업이익이 거의 2배에 가까운 6,5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외국인이 이번 올 초부터 계속해서 연속으로 매수를 해오던 이런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소 조정을 받긴 했지만 삼성전자 역시 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상당히 6조 후반대에 가까운 그 정도의 아주 큰 영업이익을 내는 이러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계속해서 이 상승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 정유화학주 이쪽 역시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괜찮은 실적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의 상승은 이 실적 개선에 걸맞는 실적 개선에 근거한 상승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보다는 지금 실적에 딱 맞는 지수의 상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이 개선되면서 기업들 호재로 작용하면서 결국 국내 증시를 견인해줬습니다. 간밤의 흐름을 살펴보면 뉴욕 증시가 다소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줬고 연중 최고치도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증시 본격적으로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지금 그걸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 것이 사실 연초부터 계속해서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글로벌 경기가 얼마나 회복될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중에서 특히 중국 쪽의 경기가 과연 회복을 제대로 할지 혹시 경기가 다시 침체되지는 않을지 이러한 우려가 계속해서 들다 보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이 상승 트렌드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나온 지표들을 보면은 이런 상승 쪽으로 조금씩 무게추가 기울고 는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쪽의 수출 지표도 상당히 괜찮게 나왔고요. 물론 하지만 상승 트렌드라고 확신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은 이러한 근거를 가지기엔 판단할 만한 지표가 아직까지 너무 부족합니다. 수출 지표는 괜찮게 나왔지만 기타 다른 지표들을 보면 아직까지 경기 회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만한 그 정도의 지표는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번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 같은 경우 6.7% 상당히 좀 시장 예상치와는 비슷했지만은 하지만 작년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더 다운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추후에 나오는 지표를 보면 상승 트렌드에 접어든다는 이런 확신이 들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확신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번 9월 달쯤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8월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한 7, 8월 정도가 이 상승 트렌드가 이제 좀 마감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지표를 살펴보면서 호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에 따라서 또 시장 방향성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 이후에 더 많이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내비쳐 주셨습니다. 어쨌든 국내 증시에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거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SK이노베이션과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LG하우시스까지 주목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각 종목별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트렌드를 어느 정도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낮은 밸류에이션이었습니다. 연초에 거의 밸류에이션이 PBR 기준으로 0.3에 근접할 정도로 상당히 거의 거저먹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낮은 이 주가까지 내려왔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투신이나 연기금 등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바닥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렇게 투신과 연기금에서 하나금융지주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실적 때문일 것인데요. 이번 1분기 순이익으로 한 3,5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수치고요. 원화 강세로 인해
인해서 이 외화 환산 손익도 한 400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할 때 이 충당금 규모가 좀 상당히 적게 잡히는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면서 투신과 연기금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고점 대비 좀 상당히 좀 한 10% 이상 하락하는 이러한 조정을 또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조정을 기회로 계속해서 매수 찬스를 이제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투신과 연기금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언제 크게 매도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이게 한번 크게 매도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신다면 그때 같이 동반 차익 실현에 나서실 것을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세 종목 중에서. 저는 이 중에서 SK이노베이션을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실적의 개선세가 가장 뚜렷하고요. 그리고 네. 수급을 보면은 기관뿐만이 아니라 외국인까지 동반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이 매수세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연초부터 꾸준히 거의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 트렌드는 앞으로 향후에서 적어도 한 1, 2개월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역시 유가 때문인데요. 유가가 작년부터 한 30달러에서 40달러 그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서 정제 마진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유가의 움직임은 향후 추후 몇 개월 사이에도 이 크게 30달러와 40달러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정제 마진 역시 계속해서 이제 호조를 띠면서 유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에 계속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양쪽에서 들어오는 이 수급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가장 큰 최선호주를 꼽는다면 저는 SK이노베이션을 꼽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흐름 다시 한번 더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도 좀 바라봐야 될 텐데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이슈나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챙겨봐 주시죠. 네, 다음 주에 주목해 볼 만한 이슈로는 일단 26일 한국에서 이 1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를 합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기대만큼 나올지 살펴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FOMC 회의도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플의 실적 발표가 원래 25일이었습니다만 26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좀 시장에서는 당초 애플의 실적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게 생각을 했었지만 막상 실적 발표일이 다가오니까는 좀 생각보다는 좀 실적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이폰의 판매 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많이 괜찮게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약 한 5천만 대 수준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거의 지금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이런 쪽에서 예측을 하기로는 6천만 대는 넘어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판매 대수에 근거한 실적이 상당히 괜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애플의 실적 발표, FOMC 회의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표 발표까지 포커스를 맞춰보셔서 주요 전략을 세우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만한 종목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에 몸을 던져보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화장품주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선호주로 저는 아모레퍼시픽을 꼽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일단 화장품주 전체는 메르스 사태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또 작년에 한중 간의 이 미사일 방어 체계 때문에 좀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는 이런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화장품주들이 조정을 받아왔었는데요. 조정을 받으면서 고점 대비 대부분 굉장히 좀 많이 이 고점 대비 한 40% 이상 그 정도까지 하락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이제 그동안 한국 화장품들이 질보다는 양으로 좀 승부를 했다면은 이제는 중국의 이 화장품 소비 시장도 지금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양보다는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면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면세점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주로 집중하는 브랜드들이 저가의 브랜드가 아닌 상당히 고가, 이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같은 이런 브랜드에 상당히 좀 소비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중국 내에서도 이 저가 브랜드보다는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같은 이 고급 브랜드 위주로 좀 실적 개선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호주로 아모레퍼시픽을 권유를 해드리고 매수가로는 전일 종가보다 약간 조정을 받은 40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5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8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아모레퍼시픽 매수가는 40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50만 원, 손절가는 38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정음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김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